박정희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비님, 김남국 의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흔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박고양이님, 예전 노 대통령께서 좌우 측근을 보낼 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금치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는 목적은 이 계양구 보궐선거 때 늦게까지 함께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김남국 의원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말 그대로 순수 청년이잖아요. 되게 순수 청년이고, 정말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탈이지. 그래서 너무 진지해서 사람이 재미가 없어. 예. 그리고 좀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못한다? 옷이나 신발에 신경을 못 쓰는 거야. 옷, 신발, 양말에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멀티 태스킹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전에 언제 어떤 TV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성들은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 가능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밥 먹으면 TV를 못 봐. TV를 보면 밥을 못 먹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게 있죠.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마찬가지로 이 김남국 같은 사람처럼 뭔가 진지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을 챙기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신발도 맨날 똑같은 거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신발을 새로 사준 사람이 있고 옷도 새로 사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 꼭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아무거나 손 닿는 거로 쑥 꺼내가지고 그냥 털턱턱턱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어제 입었던 그 옷인 거야. 새 옷은 아 맞다 라고 하는 거지. 신발 어제 새로 사준 그거는 아 맞다. 그러니까 별로 외모라든지 옷차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입던 옷 입고 신던 신는 거예요. 그게 김남국입니다. 그런 청년을 세상에 가난 코스프레 한다고 몰아가면은 그 양심도 없는 거 아니냐고.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김남국이 어떻다라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면은 김남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입성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중동 쪽에 한 기자인 걸로 아는데 아마 여자 기자였던 모양이에요. 김남국이라는 사람들 되게 신기했던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싶어서 김남국한테 같이 저녁 한번 먹읍시다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아 참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 안 먹어요 라고 했대.
그래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니, 기자가 같이 저녁 먹자 그러고, 지는 정치인이잖아. 국회의원이잖아. 그랬으면 다이어트가 문제야, 지금? 어? 그러니까, 그게 쑥맥 같은 놈인데, 어떻게 그런 쑥맥 같은 놈을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갑니까? 그거는 국회 출입 기자들, 김남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알면서도 이랬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을 알고 있는데, 김남국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시킨다고 그걸 그렇게, 아유, 진짜 니들 정말 그러면 안 돼. 자, 예, 오밤중의 뉴스. 자,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빠진 후 맥도 빠진 대장동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자, 유동규가 저지난주군요. 벌써 2주가 됐네요. 2주 전부터 갑자기 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대요.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뭐 지금 현재 집에는 돌아와 있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도저히 증인을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유동규가 증언을 해야만이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몇 군데 벌어지고 있는데, 유동규가 빠지게 되면서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재판에 차질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판 자체가 맥이 확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사람은요, 두 사람입니다. 유동규와 김만배예요. 김만배는 그런데 검찰하고 지금 좀 색깔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웬만해 가지고는 김만배를 불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동규는 지금 검찰의 주장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이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규가 법정에서 떠버리는 얘기가 그대로 언론에 유출이 되기도 하고, 또 유동규는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마치 자기가 스타라도 됐냐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점점 진행되면서 유동규는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 봉착하게 되면서 강하게 압박 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동규는 어떻게 됐다? 나 아파요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건 도망간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재판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대장동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유동규가 재판에서 증인을 해야 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는 것도 연기되는 거지만 재판 전체가 긴장감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왜? 유동규가 하는 얘기가 사실상 이게 더 이상 신빙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검사가 질문할 때는 열심히 마치 너무 흥분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반대 신문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갑자기 했던 말도 뒤집고 마침내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말까지 해버렸다. 그러다가 혼자서 막 핏대도 올렸다가 머리가 아팠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자, 여러분들 볼 때 이 증인은 어떤 증인으로 보이시나요?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여겨지시죠?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인 겁니다. 검사들이 이걸 어떻게 변명을 대고
또 어떻게 사건을 뒤집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유동규 에이 제 말 별로 믿을 게 안 되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꽤 많을 거예요. 심지어 언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규 지금까지 언론에 그 많은 자료와 그 많은 내용, 그 많은 기사거리를 던져주던 유동규가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이 사건, 이 재판 재미가 있을까요? 없지, 당연히. 맥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건은 망해요. 검찰 측 주신문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거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들만 남았어요. 즉, 지금까지 검찰이 공격을 했다면 앞으로는 검찰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공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밀리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럼 뭘 말한다? 이 재판은 망한 재판인 거예요. 검찰도 알아. 빨리 이 재판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사건은 결국에 누구를 겨냥한 사건이었다? 이재명을 겨냥한 사건이었어. 매우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었다면 이번 건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 선택권, 국민 주권주의에 도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나만 할 수 있을까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검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끌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때쯤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대장동 사건 앞으로 1년 이상 간다라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죠. 그때까지 끌고 갈 거야. 그게 검찰이 바랄 수 있는 하나의 되겠죠. 또 하나는 뭐 검찰이 또 다른 증거를 조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검찰도 맥이 빠지는 거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유동규는 계속해서 말문이 막히면 아프다고 했어요. 자, 아니 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결국에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라는 데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금 현재 모두 크게 세 갈래, 잘잘하게 따지면은 모두 아이고 더럽게 많다. 5갈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약간 잔챙이 사건들까지 3개가 있어. 따라서 총 8가지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8가지 사건으로 나눠졌다는 건 뭘 말한다? 여기에 다 유동규가 나가서 증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다 각 사건들마다 유동규는 또 뭐로 돼 있다? 다 피고인으로 또 돼 있어. 그러니까 재판을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재판을 하나로 또 모아놨으면, 한 재판부에 모아놨으면 유동규가 좀 부담이 덜했을란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재판을 또 여러 군데로 쪼가리 내놓다 보니까 유동규가 이 재판 저 재판 들어가면서 재판마다 자기가 자신이 처한 처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마다 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말과 말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했을 건데 유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재판부에서 한 말과 저 재판부에서 한 말이 다르게 되고 이때 한 얘기와 저때 한 얘기가 달라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동규 딱 뭐 이렇게 그 명석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대놓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건을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건을 이렇게 쪼가리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검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게 돼버린 겁니다. 어쨌거나 검찰은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 없다. 시간을 끌어야만이 검찰로서는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있어. 이게 정말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대장동 사건의 목표는 이재명이잖아. 그럼 8월까지만 끌면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또 뭔 소리지? 어차피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의 목표는 이재명이 아니야. 그러면 8월까지만 끌면 돼. 라는 얘기를 한대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한 얘기는 검찰이 이 자기 조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잊혀질 때쯤까지 이 사건을 질질 끌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뭐 그렇게 실제로 보도하는 언론사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뭐라고? 아니, 2년 3년 끌 것도 아니고 8월까지만 끌면 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왜 8월까지만 끌면 된다는 거지? 어차피 목표는 이재명이니까. 그게 뭔 소리야? 이재명이 목표니까 8월까지만 끌면 된다니. 그 얘기는 또 뭐야? 예. 자, 저는 처음 들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8월까지만 끌면 된다니? 그게 뭔 소리야? 예.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8월이 되면요,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에서 쫓겨날 거다라고 생각한대.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8월까지만 끌면 돼. 라는 거지. 8월 이후에는 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찰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가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차기 대권 후보에 탈락하기를 바라는 게 검찰의 목표 아니냐는 거야. 감옥 보내면 더 좋겠지만 비록 못 보내더라도 민주당 당대표에서 나가리 시키고 그 다음엔 또 뭐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요게 검찰의 목표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8월까지는 버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검찰이 바라던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한 이유는 목표는 거기서 달성된다. 라는 거지. 그 얘기를 검사들이 한다고. 뭐다? 이 사람 때문에. 다음 달 하순이면 이 양반이 국내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7월부터 아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억울함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애써 모른 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과 이 양반하고 그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할 때 나타나 줄까? 그죠?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자, 그리고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당연히 이 사람이겠지. 즉 혁신위원회, 전권을 가진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결국에 뭘 말한다?
예. 이재명 물러나라는 얘기야. 어디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살려는 드릴게, 물러나세요. 뭐 그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게 전권혁신위원회. 근데 이 전권혁신위원회를 제가 뒤져보니까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더만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하라고 닥달을 했더만요. 그때는 누구를 목표로 했다? 문재인을 목표로 했더군요. 참 몇 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혁신위원회 운운하면서 문재인의 목을 졸랐던 사람들 지금하고 참 많이 겹치더군요. 어쨌든 이 전면전이 임박했고 이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검찰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8월 달까지만 제 역할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간에 사건을 재판을 끌고 가면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시작한 수사를 시작한 소기의 목표는 달성된다. 제가 그 얘기까지 듣는데 너무나도 기가 차는 게 눈물이 확 치밀으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기득권층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고 이 기득권층이 꽤 다양하게 흩어져 있구나. 우리는요, 이 민주당이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보 개혁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냥 세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민주당을 하는 그냥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왔을 뿐인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니 별로 정체성의 차이가 없는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겠구나. 그리고 그 자들이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고 그리고 그 자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구나. 민주당 안에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의당도 지금 그렇게 저렇게 되는 마당에 뭐 안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 그죠?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이 언제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정의당 보세요. 얘들이 진보 정당인가? 뭔가 글쎄 구분이 안 가. 이게 진보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진보 정당인지 무슨 소꿉장난 하는 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아닙니까? 저렇게 진보당이 저렇게 바뀌는데 뭐 민주당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참 지금 이 여러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매우 멀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갈등 구조는 민주 대 반민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이미 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주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님 진보들 끝까지 힘냅시다 하셨습니다. 예. 사정이 좋진 않지만 우리 끝까지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동지